컴퓨터가 이제 발전하고 손쉬워지면서 이쪽 관련 범죄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사이버 수사대라는 게 그렇죠. 생겼죠. 가장 상처를 주는 범죄들이 인터넷과 온라인 그리고 컴퓨터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어두운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인터넷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브라우저라고 부르죠. 브라우저. 브라우저의 얘는 뭐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게 브라우저예요. 자, 이게 나오자마자 이걸로 돈을 버는 사이트가 만들어져요. 바로 진짜 1년도 안 돼서. 뭐가 만들어졌죠? 바로 플레이보이예요. 플레이보이. 역시 그런 쪽부터 먼저 정말 빠르게 판단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될 거란 거를.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버는 돈의 50%가 포르노 산업이었대요. 그래서 플레이보이 그 사이트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최강의 보안을 자랑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보안 업계에서는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놀라운 일인데 지금 사용하는 수많은 보안 기법들이 다 플레이보이에서 온 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워터마크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사진에다가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작은 신호를 심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제 만약에 플레이보이 사이트의 사진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내 적발이 되는. 거에다가 공개를 하면은 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파이더가 웹을 계속 다니면서 그 워터마크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마크가 딱 잡히면은 거기 이제 고소하는 거죠. 저건 해킹한 거다. 뭐 내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이라든가 다음에 배너를 클릭하면 클릭한 횟수를 돈 받고 이거 다 플레이보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몰랐던 사실이네요. 예. 뭐라 그럴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초기에 가장 널리 쓰인 것이 포르노 산업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기술의 혁명이나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다크웹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다크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이제 웹이 그러니까 빙하처럼 이렇게 떠서 서피스 웹 우리가 그냥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웹사이트들이 서피스 웹이고 표면적인 그다음에 그 아래 딥웹 딥웹. 거기는 막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이 찾을 수는 있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유료 웹들. 그 밑에 이제 다크 웹인데 그거는 특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만 식별이 가능한 건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다크웹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이제 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접속하는데 나를 숨기고 접속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제공하는 일종의 브라우저가 인 거예요. 그래서 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나를 여기 접속시켜 주냐면은 저기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루마니아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루마니아에서 뭐 중국에서 어디 뭐 칠레, 미국 그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역으로 알아가려면 문제가 엄청 생겨서 힘들겠네요. 역으로 이게 어디서 왔지? 그러면은 저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지려면은 영장을 받아서 칠레에 가서 거기서부터 막히는구나. 칠레를 찾아도 또 중국에.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한 번 네트워크를 접속했다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바꿔요. 수시로 계속 랜덤하게. 제3자가 나를 알아내는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범죄에 활용이 많이 돼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거나 그럴 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든지 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검열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안 좋게 쓰는 분들이 더 많고. 이게 인터넷에 어두우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최근에 큰 문제가 됐던 이제 웰컴 투 비디오 같이 포르노를 보고 싶은데 자기를 노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인가? 손정우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그 다크웹 중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전 세계에서 몇 년 동안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충남 당진에 24살의 손정우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손정우가 영장 N번방 사태가 터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동 성착취물이 뭔지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래서 1년 6개월을 받고 외국 같으면 정말 개가 웃을 일이거든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18개월 산다는 거는. 그래서
외국에서 손정우를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소환 요청을 했는데 결국 이제 국내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네, 기각했죠. 그래서 보낼 수 없다. 결국은 지금 출소해서 살고 있죠. 그 어떻게 1년 반 진짜 그거 밖에 안 형량 나오죠? 정말 납득이 저도 안 가더라고요. 왜 손정호가 그때 1년 6개월밖에 안 받았나라고 하면 네. 전과가 없는데 초범인데 실형을 하는 거 자체가 법원에서는 되게 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손정우가 직접 아동 성착취물을 아동을 활용해서 촬영했다면 그건 훨씬 더 중하게 처벌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그냥 서비스만 해줬다고 생각했던 걸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그 인식이 좀 낮았던 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형이 1년 6개월밖에 안 나왔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좀 그랬던 거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그게 미국으로 갔으면은 형량이 엄청났을 거라고. 엄청났겠죠. 예. 그렇죠. 거기는 뭐 80몇 년, 100년 뭐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그거를 저쪽에서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를 요청을 하려면, 요청을 예,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면 요건이 우리나라가 그거를 재판을 하지 않고 있어야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미국에서는 9개 범죄를 손정우한테 했는데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one of the worst forms of evil imaginable, and the unsealing of the U.S. indictment against its administrator, Jong-woo Son. 그 중에 6번까지는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광고, 판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다 처벌한 거예요. 형량은 너무 낮지만.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자금 세탁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미국에. 그 죄 때문에 우리한테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손정우 부친이 우리도 이걸 수사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딱 해버리면 또 겹치니까. 예, 겹치니까 이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자기 아들을 고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사를 다 해서 기소까지를 해야만 범죄인 인도 청구가 요건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제 그때 법원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뭐 몇 가지 이유로 이거는 기각을 했죠.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목적이 범죄 예방과 억제라 하더라도 거기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야 억제가 되고 예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벌도 중요한데 손정우도 그렇지만 거기 유료 회원 4,000명이라는 사람들 사실은 같은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수요가 있으니까 뭐 또 이런 공급이 있고 이윤이 창출되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 그거를 클릭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클릭하는지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 안 해요. 맞아요. 클릭이라는 안 것 하고 자체에 대해서 아주 가벼. 그냥 본다고 생각해요. 아동이 성착취를 당하는 그 고통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보고 즐기는 어떤 대상 정도로만 그래서 이 수요자들 변명이 보통 호기심에 클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클릭으로 인해서 그 호기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 엄청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계몽과 처벌이 엄청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크웹이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 익명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명성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인터넷 성착취물의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익명성의 반대인 본인들의 신상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한번 노출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공포 때문인데 그러니까 같은 거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범죄자들도 가장 자신의 익명성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다크웹으로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유료 회원만 4,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익명성, 일탈행위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게 산업이에요. 돈을 버는. 그 손정호가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한 그 산업.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똑같이 가상화폐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익명성에 기댄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의 가장 어두운 면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익명성을 띌 때여서 그런 걸 되게 잘 보여주는 게 저 다크웹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서 또 새롭게 파생되는 범죄의 양태가 너무나 많아서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저도 성에 관련된 그렇죠. 범죄가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그건 피해자한테 살인이거든요. 지울 수 없는 주원 글씨를 살인이라고 합니다. 남기는 거예요.